자, 얘들아, 오늘 심 2번, 한국말로 하면 테마 2번, 자,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시작을 할 건데,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겨울방학 때 설명을 자세히 해놔서 동일한 개념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겨울방학 영상을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자면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게 뭐냐면, 자, 너희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x 플러스 y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 너무나 기본이죠. 그 다음에 a의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면 지수끼리는 빼지는 거, 이런 거 너무 기본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배운다? 어떻게 배우는 줄 알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못 배워요. 왜? 음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딱 넘어왔을 때 어떻게 배우냐면 얘는 a의 x-y제곱이다. 언제? x가 y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이다. 언제? x랑 y가 같을 때. 그 다음 a의 y-x분의 1이다. 언제? x보다 y가 더 클 때. 처음에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 음수를 안 배워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우스운 얘기지. 이건 옛날에 졸업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a의 x제곱에 전체 y제곱에 취하면 a의 xy제곱이다. 이런 게 얘들아 뭐니? 이런 게 지수 법칙이었어.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원래 이게 x와 y라는 친구가 자연수면요,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 범위에 있을 때는 저기 있는 a가 그냥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xy가 자연수기만 하면 a에는 실수가 누구나 들어가더라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수를 확장시키죠, 범위를. 지금 자연수 범위였는데 어디로 확장시키니? 먼저 지수를 자연수에서 처음 확장시키면 정수겠지. 자, 지수가 확장이 일어나는데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면요,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뭐가 안 되냐면, 잘 봐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그대로 성립을 할 거야. 근데 뭐가 성립 안 하냐면 이런 거 있지 않아? 그렇지. 그게 이따 중요해질 건데, 너희들 이렇게 판단하지.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면 a의 그냥 x-y제곱이라고 해서 퉁칠 수 있거든? 그치? 왜? 얘가 이제 음수의 정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xy가 지금 지수가 정수면 아까 자연수랑 다르게 얘가 그냥 0승이 태어나게 된다고. 그치? 왜냐하면 봐봐, 만약에 x랑 y가 같았다 라고 하면 이게 a의 0제곱이 되잖아. 근데 걔가 누구야? 1이죠. 자, 같은 애와 같은 애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1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정수가 가능하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쌤, 지수 법칙이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빠져요. 근데 만약에 x와 y가 같아요? 그럼 0이라고 써야 돼요. 빠지니까. 그럼 a의 영승이 항상 둘이 같으면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모든 수의 영승은 1인가요? 네 라고 일단 했다가, 선생님, 그러면 1의 영승도 1이고 100의 영승도 1인데, 근데 0의 10승은 0이고 0의 100승은 또 0인데, 그럼 0의 영승은 뭐예요? 이런 의문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랬을 때 과연 얘는 0일까 1일까를 고민하다가 옛날 수학자들이 얘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버렸으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없다?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자유롭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로 지수가 확장되면서 한번 바뀌는 거야. 원래는 여기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그 xy가 자연수일 때는. 자, 아무튼 이거 하나가 일단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도되는 게 있죠. 정수해가지고 얘가 빼게 되면 뭐가 나올 수 있어? 음의 정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땅 하고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얘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어? a n제곱분의 1 이렇게 정의한 거 맞잖아. 그치? 아까 전에 마치 얘가
x에서 y를 뺐을 때 초딩 때 그리고 중학교 초반 때에는 얘에서 얘를 뺐는데 얘가 2고 얘가 5야. 그럼 우린 2에서 5 뺀 거 안 배웠잖아 그 당시엔. 그래서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a의 3승분의 1이라고 썼던 거야. 근데 그게 결국 a의 마이너스 3승과 똑같았다는 사실을 정수로 확장되면서 한번 배우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어느 범위까지 확장됐대? 유리수 이상. 그러니까 유리수거나 무리수거나 실수일 때. 그때는 얘들아 뭐가 하나 탄생하니?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돼서 유리수 지수를 계산할 때는 지수 법칙이 오직 밑이 0보다 클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맞지? 그치? 그래서 유리수까지 확장되면 지수 법칙을 아까 봐봐.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A는 실수였고요. 지수가 정수 범위일 때는 A가 0이 아닌 실수였어.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밑은 0보다 큰 실수가 되는 게 맞아. 이때에만 자유자재로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두 개가 일단 나오죠. 첫 번째는 뭐야? n제곱근 루트 a는 누구와 똑같다? a의 n분의 1제곱과 똑같다. 이거 왜 탄생한 건지 기억해? 쌤이 아주 간단한 증명. 너희들 n제곱근 루트 a라는 것 자체가 뭐니? n번 곱해서 a가 되는 친구죠. 맞아? 얘를 n번 곱하면 a가 돼. 얘를 n번 곱하면 a가 돼요. a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n번 곱하면 또 a의 1승이 될까라는 걸 고민할 때 a가 양수이기만 하면 내가 n과 완벽하게 소거될 수 있는 n의 역수가 등장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n분의 1이 이렇게 딱 등장하고 a가 오면 얘도 n번 곱해지면 a가 될 테니까 얘랑 얘가 같은 친구구나라고 증명을 했던 거지. 그치? 자, 이런 모든 사실이 사실은 너희가 지금 배우기에는 너무 기초야. 왜냐면 너희들 중에 이거 모르는 애 없지? 이거 모르는 애 없지? 이거 모르는 애 없어. 근데 이거는 조금 희미하게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0보다 크냐의 여부를 가지고 이런 문제 어차피 안 나오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지? 4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거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2 아니잖아. 2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가볍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거 어차피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수능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약간 라이트해. 가벼워.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이 정도는 거기 책에도 뭐라 돼 있냐면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 확장의 과정은 사실 그리 중요하진 않다. 사실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잘 설명할 필요는 있거든.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 이제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하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너무 과몰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얘 11번 문제 다음 페이지에 보일 거거든. 자, 이게 2020학년도 수능인데요. 수능이에요. 1번. 야, 근데 명훈쌤이 그래도 작년 수능이라고 1번 하나 실어놨는데 자, 20초 컷. 얘 11번이요. 아니 근데 원래 1번의 이미지는 많이 겹쳐. 너희들 1번 보면은 낯선 문제가 있니? 다 어디서 본 거 같지? 답 몇이에요? 넘어가자. 자, 얘들아 얘 12번 있지? 내가 어제 공통 IB반 수업할 때는 얘네들 다 풀어줬어. 다 풀어줬는데 여러분들이랑 할 때 이거보다 조금 라이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주의하자. 자, 쌤이 어제보단 스피드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동의하지? 오케이. 자, 2의 x분의 1승이 뭐야? 80. 자, 그 다음에 2의 y분의 2승은 10분의 1. 자, 마지막 A의 왜 그래? A는 8의 Z분의 1승. 그치? 2의 Z분의 3승. 물론 뒤에 Z분의 1승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썼어.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2의 X분의 1승 더하기 Y분의 2승 빼기 Z분의 1승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뭐 나오겠어? 2 나오겠지 일단은. 얘가 1이니까. 근데 결국 얘 곱하기 얘 곱하기 나누기 얘인 거니까 생각해보면 80 곱하기 10분의 1 한 다음에 나누기인데 A로 나누나요? A의 3분의 1승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야 되죠? 그럼 얘 땅 했을 때 8이니까 얘 몇이어야 돼? 8을 몇으로 나눠야 2야? 4. 그치? A의 3분의 1승이 4니까 A는 64. 괜찮아? 오케이. 넘어갈게. 자, 얘 13번 문제는 쌤이 봤을 때는 명훈쌤이 이 단원을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얘들아 이 얘기 전에 했었지. 겨울방학 때 했었는데 지수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로그로 풀 수 있고 로그로 풀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지수로 풀 수 있어. 둘 중에 더 만만한 거 선택하면 돼. 니들이 봤을 때 이 문제는 뭐가 더 만만할까? 로그가 훨씬 더 만만해 보이지 않아? 왜? 결국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편한 거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직접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 있어야 돼? 로그 단원에 있는 게 맞아. 근데 지수로 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가능은 해. 하지만 권장하지 않아. 자, a 플러스 b는 뭐니? 로그 3의 4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로그 2의 5 맞죠? 자, 둘이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밑변을 해서 탕탕탕 곱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미 밑변은 상상하면서 곱할 수 있지. 그러면 2랑 2 없어지면서 2 남을 거고 그럼 로그 3에 25 나오지 않을까? 그치? 로그 3에 25 나오겠죠. 간단한 계산이니까 쌤이 오버 안 할게. 그러면 3의 로그 3의 25승은 어차피 25가 될 테니까 그게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그치? 얘를 3의 지수로 올릴 거잖아. 괜찮으세요? 조금 빨리 하는 중이야. 살짝만. 자, 그 다음에 얘 14번 문제 보시면 2의 a제곱이 3이고 6의 b제곱이 5인데 2의 ab 더하기 a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이 문제는 한번 얼타기 시작하면 은근히 안 풀려요. 어떻게 갈 거야? 아니, 미안해. 12충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갈까라고 고민이 살짝 될 수 있거든, 처음에. 근데 은근히 그냥 풀어나가면 쉬워. 잘 봐. 2의 ab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죠. 근데 2의 ab제곱이라는 건 2의 a제곱의 b제곱이죠. 2의 a제곱이 뭔데? 3. 그럼 3의 b제곱이네. 그럼 얘가 3의 b제곱. 얘는 2의 a제곱. 얘는 2의 b제곱. 그러면 그렇지. 2의 a제곱 곱하기 6의 b제곱이네. 그러면 3 곱하기 5니까 정답 15죠. 근데 원래 이런 거 모르겠으면 있는 숫자 다 곱하면 나오지 않아? 있는 숫자를 다 곱한다고? 나온 숫자 보기 문제 나온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접하면 다 나오잖아. 아, 보기에 있는 거? 그렇긴 한데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얘 은근히 그냥 그 내추럴하게 풀어나가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상당히 등산로를 헤맬 수는 있어, 처음에.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해드리고. 자, 예시 15번 한번 봐봐. 예시 15번 보면 얘 딱 봐도 뭐 하는 문제야? 그렇지.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인 거 맞지? 자, 그래서 쌤이 그냥 이렇게 써볼게. 2의 x제곱을 라지 a, 2의 마이너스 y제곱을 라지 b로 딱 쓰면 a 플러스 b가 몇인 거야? 5인 거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a 세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지. 그럼 얘 관련해서 너희들 무슨 공식 쓸 거야? 곱셈 공식인데 변형 공식 쓸 거 맞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되지 않아? 괜찮니?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지금 5기 때문에 125에서 얘가 5니까 마이너스 15ab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아? 맞아버려요. 근데 우리가 a, b는 지금 얘로만 갖고 모르니까 a, b를 곱해봐야 되지. 곱했더니 2에 x 마이너스 y 제곱이 a, b인데 x 빼기 y는 문제가 줬죠? 몇이니? 2죠. 그럼 얘 결국 몇이야?
4인 거 맞지? 아, 그래서 여기 4가 들어가면 65가 이렇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문제는 쌤이 조금 스피디 있게 처리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아직은 가벼우니까 3점이고. 자, 얘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 16번 보면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너희들의 18년 동안의 수학적인 경험이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해보길 권장하니? 너희들 뇌가. 마지막 거랑 묶어서. 그렇지. 야, 어차피 100이랑 99 더하는 거 약간 노답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00이랑 100이랑 한번 더해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어차피 나는 100도 해야 되고 99도 해야 되고 98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랜덤하게 일반화 시켜서 2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이 일반화된 식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n에다가 무엇을 대입해도 써먹을 수 있도록. 괜찮죠? 그러면 얘를 딱 계산하려고 보니까 얘는요 2의 n제곱 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럼 2의 n제곱 통분하면 2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분의 1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얘는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n제곱이죠. 네. 뒤에 있는 거는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죠. 몇이야? 이게 n제곱 분의 1이죠. 네. 1이네. 그러면 이 구조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1이 나오네. 그러니까 100, 100 더하면 1이 나오고 99, 99 더해도 1이 나와. 그럼 얘들아 총 몇 쌍이 있어? 100쌍 있고 주의해야 되지? 주의해야 되지? 근데 지금 가운데 놈이 하나 남아요. 하나 남지. 그거 주의해야 돼. 그러면 쌍이 100쌍이니까 일단 100이 형성되고 가운데 있는 게 몇이다?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러니까 100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2분의 201이 정답이 아닐까. 그치?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얘 16번 문제였죠.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여전히 간단한 문제들이 되긴 할 건데요. 자, 얘 17번으로 연습 좀만 해볼게. 알았지? 얘 17번 보면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N에 대해서 n제곱근 루트 A의 전체 세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FA라고 하자. 자, F4와 F27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는 뭔가가 함수화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일단 변수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 볼게. 결국에는 A의 n분의 세제곱 맞죠?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이 FA야. n의 최대값이 FA야. 그러면 내가 F4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F라는 함수 자체가 누구에 대한 함수인데? A란 문자에 대한 함수죠. A란 문자에 대한 함수니까 4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A 자리에 4가 들어간 거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 괜히 막 n에다 넣어보고 뭐 이러면 안 돼. A 자리에 4가 들어간 거니까 4의 n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이니까 우리는 최대한 이 4란 친구를 잘게 쪼개시는 게 맞겠죠. 그치? 소인수분해해서. 그럼 얘가 2의 n분의 6제곱이 되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n의 최대값은 6이니까 그래서 F4는 6이다 이렇게 되시는 게 맞죠. 다음으로 F27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A 자리에 27이 들어간 거니까 3의 n분의 9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n의 최대값은 9요. 자 9가 될 거죠. 둘이 더하면 15가 정답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겠네. 오케이, 가볍게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예시 18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얘도 잘 정리해보면 처음에 루트 3의 n승의 전체 2분의 1승이야. 그럼 제 지수,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4분의 n승이죠? 이렇게. 얘가 일단 자연수 나와야 돼. 두 번째 거는 3의 n분의 100제곱. 자, 얘도 자연수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이 식에서 너희들은 n의 조건 파악했니? 네. 어때야 돼? 4의 그렇지. n은 4의 배수야. 맞죠? 두 번째 조건에서 n은 뭐여야 돼? 100이 앞이어야 그렇지.
똑똑들 하시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4의 배수이면서 100의 약수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자, 시작해볼까? 누구 있어? 4. 그 다음 20. 그 다음 100.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124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툭툭 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얘 19번을 볼 건데, 자, 얘 19번은 우리가 진짜 내신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그런 거야. 얘가 센에도 실려 있고요, 마플 시너지도 실려 있고요, 각종 듣보 모든 내신 문제집에 실려 있으면서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 교육청 기출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써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생각 한번 해보죠. 저기 루트 안에 쓰여져 있는 식이 분수꼴로 적혀 있는 게 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래? 2의 그렇지, a-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의 전체 몇 제곱? 그렇지, 2분의 1제곱. 얘가 자연수. 두 번째,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a제곱 전체의 그렇지, 3분의 1제곱도 자연수. 그럼 얘들아, 저 3분의 1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이 2분의 1도 반드시 해결돼야 되죠? 각 지수들과 다 곱했을 때 약분이 돼야 되니까. 자, 물어볼게. a-1은 얘는 어때야 돼? 2의 배수, 짝수여야 되지? 그럼 a는? 홀수죠? 1을 뺀데 짝수면 a는 홀수잖아. 자, a는 홀수여야 돼. 그 다음 b는 짝수여야 돼. 맞아?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보자. a는 3의 배수, b-1은 3의 배수. 괜찮아? 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가장 작은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홀수이면서 3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3. 1을 뺐는데 3의 배수면서 짝수인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4. 합해서 7이 최소값이 되겠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얘 20번으로 한번 가볼게. 얘 20번 문제. 자, m이 지금 1 이상 3 이하고요, n은 1부터 8까지예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세제곱근 루트 n의 m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온데, 그럼 얘들아, 통찰력을 좀 발휘해보자. 어차피 n의 3분의 m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되지 않아? 그러면 n자리에는 지금 1부터 8까지 들어갈 수 있죠, n자리에. 근데 유일하게, 자, 이 m이란 친구가 이 3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m이 3이랑 약분되지 않으면 절대 자연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n이 혹시 3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n이 무엇이었다면? 세제곱수였다면 해결이 되겠지. n이 제곱수라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어차피 얘 3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1부터 8까지 중에 세제곱수는 누구 있어? 18이죠? 18이죠? 그러면 n이 1일 때와 8일 때에는 m자리에 그렇지, 1, 2, 3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n이 나머지 경우에는 어차피 m자리에 3만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6개가 발생할 거고, 순서상이 여기서는 2부터 7까지 몇 개냐? 6개니? 6개니까 6개가 발생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단 결론이 이루어질 겁니다. 총 12개가 나오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빨빨 살펴본 문제였고,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나름 이제 예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볼 건데, 혹시 얘들아 21번을 보는데 이 문제 풀이가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니? 왜냐하면 이게 2017학년도 경찰대 21번 문제인데요, 3점 실화냐?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배워서 푸는 문제지 그 어떤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풀기에는 조금 난해하거든요, 문제 자체가. 쌤은 이 문제를 몇 년 전에 만나고 나서 한 3, 4년 전에 만나고 나서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했다는 건 아니고 한 번 만났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세서 다음에 보면 그냥 기억이 나더라고. 워낙 특이했던 문제여서. 너희들도 분명히 풀어봤거든? 왜냐면 얘가 일품에도 있고요, 센 애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너희들 눈치가 빠르네. 내가 지금 이렇게 커피나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나를 보고 나한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드려 보라는 얘기죠, 문제를. 회사 구글이었나? 외국계 회사 구글에서는 같은 연구 소재를 딱 주고 제일 먼저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여기요 이렇게 한다던데, 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유레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영석이 발견한 것 같아? 발견했는데 그 다음 걸로. 오케이, 그러면 말하지 마봐. 돼요? 응? 로그로 풀면 안 돼요? 로그를 풀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 로그로 푸는 거 까먹는데? 아니, 안 했을 것 아닐 수도? 아닐 것 같아. 어. 지웠는데? 로그로 풀었어? 그리고 여기 답지에도 영훈쌤이 다른 분이 땡땡해가지고. 아, 그래? 로그로도 푸셨구나. 로그를 안 쓴 풀이가 쌤은 이제 기억이 많이 나고, 로그를 쓴 풀이도 가능은 하겠으나 이제 뭐 가능은 할 거예요. 자, 얘들아, 근데 뭐 더 하기 전에 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자. 자, 어떻게 찾아갈지. 60의 a제곱이 5야. 60의 b제곱은 6이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12의 1-a분의 2a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럼 얘들아, 너무 뜬금이 없지 않아? 저거 11을요 5분의 60으로 바꿨어. 그렇지. 저 생각을 하냐 못하냐의 결국에는 차이인데, 이 새끼가 왜 나왔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아니, 내가 얘를 해보니까 뭐 곱해보기도 하고, 그럼 30이 막 나오고, 나눠보기도 하고, 주얼주얼 발광을 다 해봤으나 12랑 뭔 상관이지 싶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여기 왜 1-a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냐고. 근데 이 생각의 차이인데, 여기서 12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방법을 열심히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금 재민이가 말했던 60의 a제곱은 5기 때문에 12분의 60이다. 이걸 생각해내는 일이죠. 그러면 양변에 12를 곱하는 순간 12 곱하기 60의 a제곱이 60이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60의 a제곱으로 나누면 12는 60의 1-a제곱이 됩니다. 그쵸? 거기서 양변에 1-a분의 1승을 취해주면 12의 1-a분의 1승이 60이 돼요. 그쵸?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지. 12의 1-a분의 1승 전체에 2a 플러스 b승이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얘가 몇이야? 60이야. 그럼 얘는 60의 a의 전체 제곱 곱하기 60의 b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5였으니까 25고, 얘는 6이었으니까 6 쓰면 정답은 150으로 끝나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 풀이가 워낙 괴랄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쌤은
처음 이걸 배운 날 이후로는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처음에 와 쏴발 내가 지수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이 문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생각을 해낸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참신한 학생이죠. 이걸 갑자기 끄집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걸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어떻게 탄생을 시킬까 고민할 때 60을 5로 나누면 10인데 라는 생각에서 일단 가야 되는 게 맞아. 쉬운 생각은 아니죠. 다 납득은 되죠, 얘들아. 납득은 되는데 이제 혼자 떠올리기 좀 어려운 거야, 배우기 전에. 근데 앞으로 이 문제 만나면 이 친구 얼굴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치? 왜냐면 좀 특이하잖아. 오케이? 로그 하면 되게 응.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로그로 풀면 그냥 그러니까 시험 나와. 식처럼 나와? 그래서 아마 다른 풀이에 로그도 써놓으셨겠지? 근데 쌤이 봤을 땐 스피드는 지수가 더 빨라. 그건 맞아요. 그치? 근데 생각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로그로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에 넣어놓은 이유는 그 당시에도 제 1번 풀이는 지수였어. 그래서 아마 지수로 한 것 같고. 오케이. 자, 다음에 22번 문제를 좀 볼 건데 22번은 꽤나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빨리 풀어보고 니은은 식대입해서 빨리 한번 보세요. 얘들아 일단 빠르게 물어볼게.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니은은요? 참이요. 니은 참인 거 밝혔어? 네. 그럼 얘들아 디귿은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게요. 근데 쌤이 여기서 잠깐만 앞에 꿀팁 줄게. 1번이랑 101번이랑 2번이랑 100번이랑 묶어서 풀면 사라지잖아. 뭐 그런 느낌인데 얘들아 모든 기니디 문제는 기억이 단독으로 거의 혼자 쉽고요. 간단한 거 하나 주지. 니은이 적당히 어려운데 니은과 연계해서 디귿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너희가 디귿을 풀 때 웬만하면 니은을 참고하는 거야. 너희들 만약에 x자리에 101분의 1 대입하면 1-x는 몇이야? 101분의 100. 100이죠. 그럼 101분의 1과 101분의 100을 f에 넣어서 더하면 1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디귿 풀려면 니은으로 푸는 거지. 니은이 참인 걸 밝히면 디귿은 니은으로 푸시는 거. 디귿은 니은으로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1이 몇 쌍 나와? 50쌍 나오네. 정답 50 맞겠지. 그치? 오케이. 여러분들 충분히 스마트하게. 그래서 항상 디귿이 뭔가 생소하면 니은 잘 봐. 니은이랑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풀때 기억 비움 맞으면 거의 80, 90% 확률로 디귿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모의고사에는 맞는 것 같아요. 3, 4년 전까지는 그랬지. 근데 요즘엔 평가원이 그렇게 안 내죠. 이번 작년 수능 답 기억이었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틀리면 아예 기억이고 니은 맞으면 그 전행가는 기억 니은이었잖아. 그런가? 기억 니은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으로 이번엔 디귿 이런 그리고 평가원은 이제 충분히 약삭 발라진 것 같아. 이제 그런 미신 같은 건 절대 아직 써먹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보통 기억과 니은까지는 풀어내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근데 디귿을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진짜 너희들 소신껏 가. 이제는 어느 곳에도 무게의 추가 더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기억 니은일 확률이랑 기억 니은 디귿일 확률이랑 기억 디귿일 확률이랑 내가 봤을 때 일치해요 거의. 이제는 일치해요. 평가원이 그런 놈들이 됐어. 자, 아무튼 니은 디귿이나 니은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안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었거든. 2006년, 7년, 8년, 9년인가 4회 동안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어서 그때 거의 국룰이었잖아. 14번은 기니디로 찍고 넘어가자 이렇게. 그럼 다 맞았거든 항상. 근데 그게 한 4년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 후로 변수를 막 주기 시작한 건데 그 데이터가 충분히 안 쌓였어. 아직까지 니은이 답이었던 적은 없겠지만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올해는 니은이 답일 수도 있어. 니은 디귿 이런 거. 그런 거 그거일 수도 있고 디귿일 수도 있어. 오늘 기억 나왔으니까 이번에 니은. 그래 진짜 몰라 이제는. 확률 게임 하지 마세요. 우리 그 평가원을 때 들어가면 그리고 평가원이 기존엔 굉장히 전통적인 집단이었거든. 문제도 굉장히 클래식한 거 위주로 되고, 근데 요새는 달라요. 너희들은 MZ 세대의 평가원을 만난 거야. MZ 평가원. 자 얘들아, 23번 문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같이 한번 보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k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f6은 3이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문제에 예를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조금은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예를 들어주는 거야. f6은 3이다 이렇게 값 하나를 주잖아. 그럼 왜 그 값이 나왔는지 한번 보자. f6이라는 건 n자리에 6이 들어간 거지. 따라서 6의 k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려면 k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4의 양의 약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k 값으로 가능한 게 1, 2, 4시라고요. 괜찮아?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n에 6이 들어가면 k로 가능한 것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됐던 거야. 이해해?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 정보야. 내 첫 번째 힌트는 사실 뭐냐면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근데 이미 도전을 좀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쌤, 그러면 n의 k분의 4제곱은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k자리에는 4의 약수인 1, 2, 4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렇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F8을 구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F8을 구하면 얘는 8의 k분의 4제곱이기 때문에 아까 6이랑은 다르죠. 6은 그냥 생 숫자야. 하지만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k분의 12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k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의 개수는 누구의 약수? 12의 약수니까 몇 개 있을까? 6개가 있겠지. 따라서 F8은 6이야. 한마디로 언제나 3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4의 약수만 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n의 도움을 받아서 더 늘어나게 될 거야. 4의 배수의 약수가 그래서 해봐. 플러스 그래? 빠르네? 근데 그 시간 좀 필요한 학생 더 없어? 조금 더. 쌤이랑 얘기할 때 풀어가지고. 그랬어? 민망?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들아. 어차피 여 위에는 일단 4가 무조건 있어. 4가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얘도 지금 4가 있었는데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12가 된 거야. 그럼 이제는 12의 약수가 된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결국 얘의 약수의 개수만큼이 K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어차피 뭐일 거야? 4의 배수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4의 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거? 10개라고? 8개. 8개인 걸 찾으면 될 거야. 자, 가보자. 4는 이미 했고, 8 했고, 자, 12 했지? 안 했나? 했잖아, 여기. 자, 12까지는 6개야. 16은 5개지. 5개야. 20은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안 될 것 같다로 해. 그러니까 뭐
얘가 6개니? 6개지? 자, 24는 걔가 될것 같아요. 1, 2, 3, 4, 6, 8, 12, 24. 얘가 최초로 8개 아니야? 그러면 여 위가 24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4에 몇이 곱해져야 돼? 6이 곱해져야 되는 거지. 5에 6. 그러면 누군가의 6승이 돼야 되는 거야. 자, n이 누군가의 6승이 돼야, 그래야 네모 전체 n의 그러니까 k분의 4승이니까 얘의 k분의 4승이 되어서 얘가 네모의 k분의 24승이 되어서 k 자리에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숫자 중에 최소값이니까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2 들어가요. 2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n은 64겠죠. 잘 풀었어요. 잘 푸셨어요, 푼 사람들. 오케이, 잘하셨고.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풀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왔으면 그래도 11번, 12번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수능에서 나오면 뭐 그 정도 이렇게 사뿐히 맞춰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3월인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능 가면 갑자기 생각 안 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 시험장 이런 데서 편안한 분위기로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막 사회배수 이렇게 하는 거랑 그 현장에서 푸는 건 진짜 느낌이 달라. 빌런 한 명 있으면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거는 김샘 모의고사 이런 거 볼 때 진짜 왜 10시에 11시에 와서 보라고 하냐면 그게 수업 끝나고 빈 강의실에서 이제 혼자 편안하게 푸는 거랑 약간 시험 애들 쫙 모여 있고 시험장 느낌을 내서 푸는 거랑 좀 달라. 그리고 그때는 멘토쌤이 정확히 시간 체크를 한다고. 1시간 40분 딱 되면은 딱 걷어간다고. 11시에 보면. 그리고 우리 올해 지금 3월이지. 3월에 아니면 4월에 대성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 이름 뭐였지? 더프. 더프랑 연계해서 지난번 이투스처럼 할 수 있거든. 이번에.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풀고 있구나, 애들. 오케이. 야, 얘들아 24번 시간 잠깐 줄게. 자, 뭐 여러분들 쌤도 앞에다가 그냥 필기를 해놨는데 결국 m의 n분의 12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맞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한대. 근데 결국 우리가 f2부터 f9까지 다 더해야 되니까 자, 숫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하겠죠? 그러면 지금 2, 3, 5, 6, 7은 지수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1 빼고 나머지 그렇지. 그래서 12의 약수 중에서 1 뺀 나머지니까 5개죠. 근데 이제 4랑 9는 제곱수니까 그치? 그래서 24가 만들어지겠지 위에. 그럼 24의 약수가 8개였으니까 1 빼면 7개. 그래서 7개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8이라는 숫자는 유일하게 세제곱수니까 36을 만들었겠지. 36의 약수의 개수는 9개니까 그래서 1을 빼면 8개가 만들어져서 개수가 잘 세지지 않을까.
잘했습니다. 그리고 쌤이 25번이랑 26번이 남았는데 25번은 제일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지만 안 해.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할 거고 난 안 해. 왜 안 할까? 어디서 했었니? 우리 규토에서 했었죠. 이거 기억 안 나? 쌤 이거 칠판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난다. 그치? 그거를 당연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규토에서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었었어. 한번 풀기 시작해 보세요. 기억나지? 풀었던 거. 풀으면서 들으세요. 그 우리 원래 김샘학원 저쪽 건물에 있던 4층은 가벽이었잖아. 그래서 소리가 엄청 울렸잖아. 옆 교실이. 여기 확실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라 진짜 옆 교실 소리 잘 안 나지 않니? 오. 그치? 근데 명훈쌤 허허허 소리는 가끔 나.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 뚫고 나옴. 늙고 나온다. 근데 그 확실히 지난번 4층은 막 옆 교실 쿵쿵쿵 소리 다 들렸고 영희쌤 목소리는 원래 들리는 게 맞아. 워낙 커서. 근데 제목 너무 잘 짓는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너무 시적이지 않아? 날씨의 아이. 왜 점점 길어질까요? 그 다음 스즈메의 문단속. 이 문단속이란 표현 진짜 시적이지 않아? 너 웬만하면 내 말은 다 맞네? 왜 이렇게 매기는 느낌이 들지? 동의하는데 이해했었는데. 이거 너의 이름은 이런 거? 네, 이거 이 스즈메의 문단속? 아니 근데 보고 싶어. 지루하대. 근데 쌤은 약간 정적인 영화 좋아해. 이거 보고 싶으지 않아요. 정적이지 않아? 화면과 혼돈이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들을게. 네, 날씨하게 보셨어요. 아 못 봤어. 근데 되게 적적이죠. 그냥 제목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그냥 날씨의 아이. 아니 날씨 아이가 그 남동생 죽는 거야? 야씨. 야 나 안 봤어. 너 꺼줘 빨리 꺼줘. 아무렇지 않게. 야. 근데 쌤은 영화 스포 좀 듣고 봐도 재밌더라. 그러니까 좀 뭐 알고 봐야 재밌죠. 진짜로? 어? 알고 봐야 더 재밌어? 나 진짜 아이언맨 듣고 아이언맨 언제 죽지? 아이언맨 언제 죽지? 이러다가 다 끝나가지고 끝날 때 마지막에 이러고 죽어가지고. 우리 덕후 그 성우님 봤니?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 아, 성훈아 야 내가 성훈이한테 너희한테 그 얘기 했지? 너희 수업 영상 올리다가 저작권 검토 걸렸다고. 와 유튜브 똑똑해. 어떻게 알았지? 그 우리 여기다 틀었잖아. 바로 저작. 아니, 무슨- 그걸 무슨- 진짜 틀었어요 근데. 틀었어. 응. 성훈아 예쁘더라. 왜? 사순작. 막 이렇게 차에서 막 내리고 이런 씬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거 할 때 나 왜냐면 이게 다 소중한 경험이잖아. 우리 중에 누가 카메라 이렇게 감독이 찍어주고 막 연기 좀 해보고 이런 거 우리는 못 해봤잖아. 근데 막 사람 많아 현장에? 아니요 그 저희는 약간 소규모로.
근데 그 뮤직비디오들이 진짜 큰 규모로 하는 데서는 진짜 영화 촬영 현장처럼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잘 찍었어. 근데 좀 어색- 쌤도 출연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지나가는 행인일 뭐 이런 거 좀 실현시켜줘. 쌤 열심히 걸을게. 이러면서 너- 옆에 수업. 너무 눈에 띄면 안 되겠지? 쌤 거기서 관중이어가지고 막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걷고 막 이러면 좀 그렇겠지? 미안하다. 까매. 까만 건 너고. 야 근데 어우. 인스타에 올리지 않았냐? 뭘? 도영이가 얘 인스타 보고 도영이는 또 누구야? 이도영. 쌤 그때 있지 않았나? 이도영 몰라. 누구요? 이경 이경 풀템 씹덕이야 걔도? 근데 이도영? 근데 얼굴은 몰라. 그냥 이름만 아, 들어온 것 원래 같아. 이도영도 여기 다녔거든. 아 이도영 여기다 있었어? 전화해보니까 알던데. 뭐 얘기하다가 쌤 말해요 이러면 존나 시끄러운 이도영. 아는 그거 아니죠 쌤 이러면 가물가물한데 수업을 직접 들은 적은 없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굉장히 현서치고.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딱 영향력이 좀 있잖아. 근데 아무튼 나는 그 뮤비 좋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뭐지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되게 그럼 저예산으로 찍은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야 그리고 소속사도 무슨 야, 우리가 그러는 거 바보 아니야. 우리가 아이유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랑 비교하진 않지. 응? 아이유는 어디에 소속? 하이브냐 하이브. 어? 아니 팬 요즘 뭐 임시합병 한다는 거. 그 SM? SM은 아니고 주식이 나도 주식 샀다가 지금 개쭈당망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는데? 김선호 망했어. 나 어제 그게 사문 시간에 좌절했잖아. 포트폴리오. SM 기분나서 못해가지고. 얘들아 그 다음 문제인 26번까지 합쳐서 풀어봐. 쌤 점심인가? 아침? 일어나서 첫 끼면 아침 아니야? 미안하다. 진짜 시비 건 건 진짜 아니야.
자, 얘들아 26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희가 첫 번째 줄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m과 n이 자연수잖아. 근데 m과 n은 절대 1은 아니겠죠? 1이 되면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n이 5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지수가 되니까 분수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아지겠지. m도 만약에 8보다 작으면 7이야 만약에. 그럼 마이너스 1승이 되면서 분수로 바뀌겠지. 1보다 작아지겠죠. 따라서 m은 8보다 크고 n은 5보다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차피 지금 a랑 b랑 c에서 전부 다 n-8분의 1, n-5분의 1이 등장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m한테 n이 달려 있었고 원래는 n한테 m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보면 m한테 m분의 1이 달려 있고 n한테 n분의 1이 달려 있지. 그러니까 결국 뭐 했단 얘기야? 둘이 곱한 걸로 역수치한 걸 똑같이 취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n-5 곱하기 n-8분의 1로 양변에 똑같이 취해준 거잖아. 그랬을 때 너희들의 유일한 고민거리가 뭐냐면 잠깐만 혹시 그러면 대소관계가 바뀔까? 아니면 1보다 작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나? 이게 유일한 의문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그치? 걔를 쌤이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준비했어. 이거 봐봐. 1보다 2의 세제곱이 커요. 걔보다 3의 제곱이 커요. 그런데 양쪽에 둘 다 똑같이 6분의 1제곱을 취해준다고 생각해봐. 이 둘이 곱한 거. 그럼 얘는 2의 2분의 1승이 되고 얘는 3의 3분의 1승이 되죠. 여전히 대소관계는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그치? 왜냐? 원래 너희들이 얘네들의 대소관계 비교할 때 양변에 똑같이 6승 취해서 이렇게 비교하잖아. 거꾸로도 성립하겠지. 그리고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잖아. 그럼 당연히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3번 곱해서 3이 되는 숫자잖아. 1보다 클 수밖에 없지. 괜찮아? 그러니까 6분의 1승을 취해줘도 여전히 둘 다 1보다 큰 상태에서 대소관계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n-8분의 1승을 취해줘도 여전히 대소관계 그대로 성립하겠죠. 그러면 얘를 라지 x라 두고 얘를 라지 y로 뒀을 때 A란 친구는 결국 라지 x 곱하기 라지 y 아니야? B란 친구는 라지 x분의 라지 y죠. C란 친구는 라지 y분의 라지 x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보다 큰 두 개의 숫자는 당연히 곱한 게 제일 크지. 그 다음 작은 걸로 큰 걸 나눠줘야지 1보다 크지. 큰 걸로 작은 걸 나누면 1보다 작지. 그러니까 A, B, C 순위 되겠죠. 그 전 문제 25번은 너희들 잘 마무리 지었니? 그 A는 쉽고 니은도 적당히 쉽고 디귿이 약간의 통찰력이 필요했는데 내가 기억나는 건 아마 그 B 곱하기 2의 A제곱이 M인데 그 개수가 1이 나오려면 아마 B가 홀수이면서 50 이하니? 나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해. 50 이하 맞지? 50 이하이면서 홀수 나와야 되죠, B가. 그래서 23개인가 뭐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오늘은 수만법 여기까지 할게요. 휘임 2번까지. 그리고 수특으로 갑시다. 그냥 속도기 숫자가 다 풀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애매한데 쌤이 사실 결정을 완벽하게 못해서 여러분들 조금 혼선이 생겼을 텐데요. 좀 그냥 그러니까 또 들어간 건 다 풀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솔직히 그 수특은 단원이 정확히 구분이 지수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문제만 싹싹 골라서 푸는 게 조금 번거롭지 않아? 근데 너희가 로그를 안 배운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로그를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걸 또 아무튼 헷갈려. 어떡하지? 아마 다들 풀어오지 않았을까? 집에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레벨 2 문제를 3번까지 같이 풀고 4번을 로그니까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이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로그를 그냥 뚫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요? 아니 뭐 그 우리가 그 수만법 진도에 맞춰서 수특도 그렇게 나가야 돼? 네. 혼란스럽잖아요. 반댈세. 난 반댈세. 민주주의.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잤겠죠. 지난 시간에 저 맨 뒷자리에서 숙면을 취하신 분 아니에요? 목요일에 저는 안 왔습니다. 아 맞지. 미안합니다. 제가 또 오해를 했군요. 미안합니다. 아, 그저 시간은 장기반. 아, 근데 나 좀 억울한데? 아, 나 빨리 의사결정을 해줘야 너희들이 혼선이 없을 건데. 아니야, 지금 17분이나 남았고. 이거야. 배원 야, 저희가 오늘 되게 열심히 빠르게 했으니까 이렇게 일찍 끝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을 잘. 아까 뒤에 사전문에서 저희 막히는 거 하듯이 다 바로바로 물어있잖아요. 우리는 수업법을 좀 나가는 건 아, 근데 수만법 다음 시간에 로그잖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로그 딱 수만법 하면서 수능 특강은 로그 좀 끝낼 생각해. 그러면 알겠지? 아, 조금 오늘 숙제가 수만법 수만법 이제 기출편 다요? 아니 25번까지가 어저께 숙제였잖아요. 그러니까 50번까지. 내가 알기로는 80 몇 번까지야. 그 맞지? 확인했지 미리? 그 기출편 보면 80 몇 번까지가 이제 로그 전까지가 이제 80 몇 번까지거든. 82번인가? 그게 진실이야. 맞을 걸? 그치? 정확해요. 82번까지인데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I 비반 수업할 때는 내가 4점 중에서 좀 많이 걸러주는 편이야. 그러니까 어제 I 비반 수업 똑같은 교재를 했는데 24, 25, 26 안 했어 방금. 그 개념편에서. 출판에 근데 기출편에서 킬러가 있거든? 뒤로 가면? 근데 너희들은 웬만한 것까지는 다 할 거야. 싫으면 I 비반 가. 그러니까 내가 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지금 기본적인 수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킬러를 다루면 멍 때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킬러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킬러 문제까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출편 보면 어디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좀 넘기면 여기 30페이지 가봐. 30페이지. 그럼 159, 160 이 두 문제가 거기 그냥 쓰여져 있죠. 킬러, 준킬러라고 쓰여져 있죠. 159번이랑 160번. 킬러, 준킬러 따로 뭐 하는 거거든. 근데 지수랑 로그 범위에서는 킬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 두 문제야. 근데 너희들 내가 수투 이제 곧 줄 거거든. 재본소에 맡겼어. 수투 개념편 기출편. 너희 생각해봐. 수투 기출편의 도함수 활용해 킬러, 준킬러 몇 문제일까? 엄청 많아요. 개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얘기냐면 이번 올해 수능도 22번이 어디서 나올지 알잖아. 그 수투가 나올 거 아니야. 뭐 나오겠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주면서 분명히 함수는 이게 나올 거라고.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예를 들어서 gx인데 또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gx가 뭐 임의의 뭐 t, ft와 뭐 s, fs 뭐 gs의 어떤 그런 불연속점이 되는 게 뭐 그런 불연속점이 되는 곳의 함수가 ht인데 ht는 무엇도 하고 근을 알파랑 마이너스 1과 베타에서 갔는데 하면서 걔 쥐랄 하고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애들 머릿속에서 그렇게 맨 처음에 이럴 거 아니야. F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싸봐요. 그럼 GX는 4차인데 이 4차가
기울기를 재고 어디서 불연속이고 그게 HT인데 HT는 뭐고. 나 신나 보였어 방금? 아니 이제 그런 문제가 분명 22번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애들 어디 쌓여있니? 수투 기출편에 실려 있겠지. 그거 하면서 우리 뇌 갈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슬라이스 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막 다진 마늘처럼. 20은 20 틀렸네. 근데 실제로 92점 받는 애들이 누굴까? 그걸 맞추려다가 못 맞춘 애들이 92점 받는 거야. 목표를 92점으로 잡으면 84점 나와요. 그럼 그럼 88점만 얘들아 학교에서 1등급 누가 받니? 100점 맞네. 그 1등 하려는 애들이 1등급 받는 거야. 내신 1등급 먹었어. 우리 학교에서 내신 그렇잖아. 내신 1등급이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할게. 너희들 고려대랑 연세대는 뭐 안 가도 되지만 그 농담인데 아무튼 고려대랑 연세대 누가 가? 서울대 가려고 했던 애들이 가는 거야. 쌤 친구가 성대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얘가 그때 놀랐다는 거 아니야. 성대 그 신입생 입학식에 갔는데 너도 갈래? 여기 신입생 입학식에 갔는데 얘는 조금 운이 좋게 갔거든. 그러니까 자기 성적보다 잘 나와서 갔어. 얘는 내 친구는. 근데 거기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애들이 반수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애들이 학교 입학식에서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니? 이게 스카이 바로 밑에잖아. 그럼 성대에 간 친구들 중에서 성대를 목표로 했던 애가 적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걔네들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겠니? 학교 담임쌤이 뭐라고 상담했겠니? 너 스카이 써보고 성대도 하나 쓰고 한양대 쓰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중앙대 써. 이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자기가 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었을 거 아니야. 성대 가려면 일반고에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 수능 때 조금 잘 보고 내신 지금까지 1.5, 6 관리해놨고 뭐뭐 했고 뭐뭐 했으니까 스카이 뚫어야지 했는데 입시가 쉽지 않으니까 약간 미끄러지다 보니까 성대에 딱 도착한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무슨 생각 하겠니? 한 해만 더 할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은 입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는 이상 니들의 실력보다 조금 미끄러져서 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그 미끄러지면 당연히 결과가 아쉽겠지. 근데 아쉬운 그 결과도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였을 때 웃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목표를 뭘로 잡아? 그냥 싸봐야 정시 100점으로 잡아야 돼. 물론 너무 무리한 목표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니들이 만약에 지금 모의고사를 봤는데 김쌤 모의고사가 뭐 예를 들어서 70 몇 점 나와, 60 몇 점 나와. 그러면 당연히 90 몇 점을 목표로 잡아야지. 너희도 그러면 80 몇 점을 목표로 잡을 거야? 그럼 80점대 나와. 너희들은 지금 점수보다 한 30점 올려서 아니면 26, 7점 올려서 잡아야지. 내가 6문제 더 맞출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쌤 말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항상 목표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실제가. 그래서 목표를 더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허황되지는 않게. 근데 쌤도 그랬어. 쌤이 전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항상 이제 고2, 고3 때는 한 2, 3등 안에 들었는데 항상 그 1등, 이번엔 1등이겠지. 이번엔 1등이겠지. 이 이름도 기억나. 우리 학교 전교 1등, 부동의 전교 1등. 이름이 오천석이었어. 오천석. 성이 오고 이름이 천석이었는데 근데 진짜로 얘네 그 형 이름이 오만석이었고 진짜로 그렇게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둘밖에 없어서 형이 오만석이고 동생이 오천석이었는데 내가 얘를 정말 이기고 싶었어. 가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6쌍둥이였어. 야 나중에 5석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 50만 석. 그래. 새끼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뭘. 아무튼 이 친구가 부동의 전교 1등이었거든요. 결국 얘는 서울대 갔어요. 얘는 서울대 갔는데 쌤 고등학교가 좀 똥통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사고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지방 이렇게 표현해야지. 우리는 그 당시 뺑뺑이였거든요. 들어봤죠? 뺑뺑이. 그냥 추첨제로 해서 가는 거였는데 쌤은 내가 쓴 13지망 학교에 간 거야. 일산은 학군이 커요. 애들이 많이 살아서. 여러분들 뭐 한국지리 같은 거 공부해보면 일산 같은 신도시는 배드타운이라고 보통 하죠. 침상도시. 여긴 특징이 뭐냐면 기업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어와 있고 거주지로서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여기 아파트 단지랑 규모가 달라. 우리 뭐 여기 무슨 기름, 레미안 뭐 여기는 일산에 비교해서는 단지가 작은 편인 거야. 일산에는 단지가 막 아파트가 거의 무슨 중국에서 보는 그런 아파트 막 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은데 아무튼 간에 학교가 한 학군 내에 13개 막 이렇게 있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근데 쌤이 십상지방에 있는 일산 동고에 갔거든요. 일산 동고. 이름이 일단 뭔데? 일산 동고. 이게 동력 동자 써서 진짜 일단 서구 이런. 서구는 없었어 근데 일산 동고인데 그 당시에 별명이 뭐였냐면 일산 공고가 있었거든. 일산 공고랑 일산 동고랑 딱 들었을 때 약간 잘못 들으면 비슷하잖아. 근데 동고 수준이 거의 공고랑 똑같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지금은 특성화고로 해서 무슨 여기 고명 외식산업고 뭐 이런 데는 또 그냥 또 공부는 안 하지만 아무튼 특성화해서 재능을 뭐 어떻게든 활용하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그냥 공부 잘하면 특목고, 적당히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개 양아치 똥통 쓰레기처럼 살고 있으면 공고,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는 비하 아닙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거의 공고랑 똑같다고 해서 그냥 일산 동고 공고 공고 해서 야 공고 이러면 야 우리 동고야 그러면 공고 하고 막 가고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주변 어른들은 똥고라 불렀어. 진짜로 너 똥고애냐 그러면 너무 상처지 않니? 와상이지. 똥고예요 막 이러면 똥고 갈 거면은 그냥 기술 배워 막 이런 그런 학교였는데 근데 난 내가 당연히 전교 1등 할 줄 알았지. 뭐 2, 3등은 했는데 이 새끼가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응?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1등 해야지. 근데 얘를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래서 씨. 이제 내가 1등이야. 내일부터는 더글놀이냐? 아무튼 간에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아무튼 목표가 1등이었으니까 그래도 2, 3등은 했다라는 거를 내가 절대 2, 3등에 만족하면서 2, 3등 한 건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당연히 4점 킬러 문제는 풀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절대 수능 가서도 안 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 반은 그 색깔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반은 그래도 마지막에 수능 갈 때는 킬러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조금 자제는 하고 있어. 킬러를 지금 막 푸는데 20분 넘게 걸리는 걸 막 하진 않아. 아무튼 중요한 얘기 결국 그래서 숙제는 결국 그래서 숙제는 82번까지인데 쌤이 보면서 만약에 극심한 문제가 있다면 걸러줄게 라고 어제 애들한테 그랬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어제 애들 걸 보면서 다예요? 봤더니 극심한 문제 없어. 극심한 문제가 82번까지 없어. 그리고 개념편 너희들 숙제할 때 느끼지? 개념편이랑 겹치는 문제 네 똑같은 거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 깨있지? 명훈쌤이 다 넣었어. 명훈쌤이 왜 넣었을까? 복습이야. 그거 막 이거는 수업 때 했으니까 걸러야지가 아니야. 수업 때는 내가 했고 니들은 그 문제를 한 번 더 푸는 거야. 알아버리시겠어?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미적분 하자. 질문